이란 전쟁 상황 전문가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저희가 이제 리포트나 또 기사를 통해서 지금 현재 상황까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지금 가장 관심은 종전 협상이잖아요. 그렇죠. 서한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가요? 글쎄요, 지금 이란 쪽에서 아직 무국부답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틀 안에 답을 달라고 그랬다가 하루를 더 연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간으로 되면 아마 오늘 저녁 안에는 답이 더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시간이 2시고 워싱턴이 지금 새벽 1시거든요. 그리고 이란은 우리보다 5시간 반이 좀 느리니까 한 6시 지금 새벽 정도 돼서 아마도 오늘 오전이나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정도 되면은 이제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곽이 좀 드러난다. 네. 어떤 윤곽일지가 상당히 궁금하고 그렇죠. 뭐 당장 우리 기름값이 이렇게 오른 상황에서 종전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은 다 뭐 같은 마음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기대대로 될까라는 것인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근데 궁금합니다. 이제 사실 좀 어려운 게요. 미국이 제시하는 조건들이 이란이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문제고 네. 또 지금 계속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몹시 싫어하는 일이 있죠. 그러니까 협상 테이블을 하려면은 미군을 병력을 좀 빼고 안정된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계속 압박하는 상태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거 이란이 계속 반대해 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란이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까지 종전의 협상을 가능하게 할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가능성이 그다지 높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아마도 미국이 얘기하는 핵 협상 부분은 이번에도 안 들어주고 종전 협상을 계속 얘기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조금 더 지난번보다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는 하는데요. 그러나 미국이 원하는 만큼의 답은 나오기가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쟁점, 뭐 핵 부분을 조금 짚어보면 네. 우라늄 농축과 관련해서 미국이 한 20년 중단 네. 농축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는 있습니다. 이란이 이걸 받아들이기 그렇게 힘든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면 예전에 JCPOA라고 그래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했었을 때는 이게 15년 동안 3.67%였습니다. 그러니까 농축을 하는 거를 3.67%로 15년을 하는 거였는데 이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20년이거든요. 이건 어마어마하게 긴 거예요. 그러니까 15년 동안 만약에 20년 동안 뭐 2%라도 한다고 그러면 그게 이란이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2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란은 제일 먼저 5년을 얘기했고 뭐 나중에 들으니까 10년까지도 얘기했다는 것 같은데 저는 20년은 받기 어려울 것 같고 이란이 만약에 많이 양보를 한다면 아마 15년까지는 어떻게 울며 겨자 먹기로 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핵농수비도 굉장히 반대할 거예요. 15년 정도면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다시 우라늄 농축을 하는 게 쉽지가 않다고 제가 전문가들에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이상 가면은 일단 5년 이상 가면은 우라늄 농축을 다시 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자꾸만 이란은 5년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미국에서 좀 당겨서 10년 정도로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년 정도로 해도 좋겠는데 미국은 계속 20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20년에서 잘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15년 정도에서만이라도 내려오거나 아니면 10년으로 내려오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이거를 지금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란은 계속. 어차피 이게 지금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종전부터 한 다음에 하자는 건데 미국은 그걸 원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이란은 종전부터 하고 한 다음에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는 시간 끌 수 있습니다. 시간을 끌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중간 선거도 있고 미국도 그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간 선거 하기 전에 끝내야 되는 거고 이란은 중간 선거를 하기 전에 종전만 하고 협상을 이어가서 중간 선거에서 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좀 더 유리하게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는 이제 그렇게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리기는 어려운 상황이 근데 또 있습니다. MOU라도 하면 괜찮아요. MOU라도. 그러니까 종전에 이번에 찍지는 않더라도 논의를 하겠다. 일단 그러면 군대를 뺀다라는 MOU까지 하면 괜찮은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안 풀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그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이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언론에서는 보도가 많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확인을 못 해봤는데 이란 쪽에서 나오는 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프로젝트 프리덤을 그만뒀잖아요. 그게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아랍 국가들이 영공을 써야 되는데 네. 아랍 국가들 미리 합의를 하지 않고 협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바람에 그래요. 예.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런 나라들이 반대를 해서 영공을 안 열어줬는데 이제 영공을 열어준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이란 쪽은 그 얘기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5월 5일, 6일 이틀간에 거쳐서 미국이 엄청나게 공격을 했는데 해안에서 공격을 했는데 실패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패배했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작전 중단을 선언한 거지. 네. 그게 외교 문제 아무 상관없다고 이란 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잘 들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 전략 이렇게 뭔가 전격적으로 좀 협상이 이루어지려면 사실 제일 좋은 게 이제 뭐 협상 과정을 보면 뭐 탑다운도 있고 뭐 이렇게 다운탑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누가 나서느냐예요. 이란 쪽에서. 네, 네. 지금 보도해 드렸지만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네. 전쟁 전략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또 보인다라는 어떤 첩보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그러니까 보시는지 미국 궁금합니다. 정보기관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실 이제 모지타바 하메네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근데 가장 최근에 나온 게 이란의 대통령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한 2시간 반 정도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겸손하고 훌륭한 분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소통을 했다라는 얘기는 의식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만약에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면, 근데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품성상 네. 거짓말할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무지타바가 예상과는 달리 그 이란 쪽에서 계속 얘기하는 대로 의식이 있고 네. 소통이 된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무지타바가 관여하고 있겠죠. 그럼 어떻습니까? 그 내부에서도 뭐 강경파 그리고 일단은 그 말씀하신 페제시키안 대통령에 대한 어떤 성향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럼 어떻게 좀 분석하시는지 궁금해요.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우리 저 이란 쪽에서 상상하는 얘기인데, 이란 젊은이들도 그렇고 대통령보다는 도덕 교사에 어울리는 사람이다 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현실감이 좀 많이 떨어지는 대통령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워낙 품성이 좋고 그리고 거짓말도 잘 안 하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네. 근데 이분이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면 모주타바의 신변은 문제가 없다라는 거고, 모주타바가 만약에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2시간 반 정도로 그 깊은 얘기를 할 수 있었다면, 네. 그러면 어쨌든 이란의 최고 지도자거든요. 예. 그러면 혁명 수비도 여기 말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 그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말을 옳다는 전제하에, 네. 그러면 모지타바 하메네이가 이러한 결정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오늘 서한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서한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네. 정말 전격적으로 전향적으로 미국이 받아들일 만한 것이 담길 네. 수 있을지, 또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 그런데 좀 굉장히 희망적인 궁금한 얘기를 하나 건데, 드리면은 예, 예. 이스라엘 쪽에서 지난 24시간 동안 엄청나게 협상을 못하도록 방해 공작을 했다라는 보도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걸 역으로 얘기하면 이번엔 뭔가 될 것 같다는 얘기 든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좀 있다는 네, 느낌이 예, 좀 그러니까 드네요. 예. 결사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쪽에서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협상은 안 되도록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계속 공격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뭔가 좀 긍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좋은 결과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측에서 원하는 쪽도 아니기 네, 때문에. 네.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어쨌든 군사적인 충돌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뭐 양측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일단 이란 유조선 2척을 추가로 공격했다, 미군이 밝히는 거고요. 이란도 유조선 한 척을 납포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군사적인 충돌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과연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가 잘 풀릴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정말 군사적인 충돌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인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게 되게 재밌습니다. 뭐 충돌이 있긴 한데 네. 그건 경미한 수준이고 뭐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애써 그 사실을 네. 뭐라 그럴까요? 그 중요도를 낮추고 있고요. 이란도 그러면서도 우리는 미국의 공격에 대해서 맞대응해서 우리가 이런 성공을 거뒀다. 그러면서도 협상 분위기에는 깨려는 그런 분위기의 말은 또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저는 물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그런 거 생각하면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가 부정적인 거는요. 예. 지금까지 긍정적으로 했다 한 번도 맞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간에 뭐 만나서 얘기하는 뭐 과정도 네. 있었고 뭐 그랬는데 네. 결과가 안 났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텐데.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기대를 버리고 있다가 네, 또 되면 네. 또 좋은 것도 있으니까요. 자, 이제 그 이란 얘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 이란의 그 군사력에 대해서 네. 지금 미국이 좀 오판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란의 군사력 이번에 진행되는 것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이 완전 오판입니다. 오판이군요. 그리고 오판도 오판이지만 네. 애초에 작전 자체가
이렇게 전면전이 오랫동안 갈 거라고 생각 못했던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한 4일, 3, 4일 정도 지도부를 제거하면 그럼 시위대가 일어나고 시위대가 일어나서 정권을 잡고 그럼 쿠데타가 나서 정권을 확보해서 친이스라엘 정권을 세운다라는 계획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란이 지도부를 무려 40명이나 뭐 순식간에 폭사를 시켰는데도 버텨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잘 훈련된 핵명수비대가 계속 반격을 했고 미국이 이란이 이 정도 된다는 걸 알고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전혀 이 생각 못하고 4일 정도면 깨끗하게 깔끔하게 끝난다고 생각한 거니까 모사드와 CIA, 특히 모사드의 정보 제공이 완전히 실패한 거죠. 그래서 이란이 강했다는 것도 있지만 잘 버텼다는 것도 있지만 애초부터 이 작전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런 상황을 생각하고 모든 걸 대비를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미군 기지도 탄탄하게 방비를 하고 호르무즈에 막힐 것도 생각을 하고 했어야 되는 건 전혀 안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모든 일들이 부차적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수를 잘못 두니까 그 다음 수가 계속 악수입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까지 계속 이어왔고 이게 네.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이 어쨌든 지금도 장기전으로 가는 상황이고 네. 조금 더 길어지게 된다면 미국과 이란 어디가 더 불리한 상황으로 보세요? 저는 미국이 더 불리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이란 무력 힘들죠. 굉장히 힘든데 이란은 지금 세계 경제하고 싸우고 있거든요. 지금 전 세계가 마크 루비오도 그 얘기 있지 않습니까? 왜 이란전을 이렇게 응원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전 세계가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미국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서요. 왜냐하면 경제를 너무 어렵게 하니까. 그러면 경제가 어렵게 이게 지금 5월 지나고 6월까지 간다 그러면 이란은 어차피 어려운 나라입니다. 어려운 나라니까 어려운 거를 갈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안에서 분노가 부글부글 끓겠죠. 그렇지만 그 네. 분노보다는 밖에 세계 경제 움직이는 게 더 어렵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 선거를 거의 포기해야 될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라면 당연히 미국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빨리 지금 어쨌든 협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인 거 분명하기 네. 때문에 네. 이번에 서신 뭐 교환이 잘 안 되더라도 어떻게든 협상이 계속 이루어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다른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오늘 하르그 섬에서 네. 원유가 이슈됐다. 이게 얼마나 아까운 원유입니까? 지금 네, 우리는 그렇죠. 이 원유가 안 들어와서 네. 뭐 각종 지금 나프타로 인한 뭐 원료들 다 오르고 뭐 기름값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거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분석하세요? 그냥 정말 그 저장 시설이 포화됐기 때문에 버렸을 것이다 이런 추정들. 근데 포화됐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은요, 며칠 전에 미국 쪽에서 나왔던 얘기가 제일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3일이면 넘쳐서 폭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베센트는 일주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휴이트는 2주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지금 하르그 섬에서 저장을 할 수 있는 기간이 13일 정도가 더 있고요. 그리고 하르그 섬이 꽉 찰 경우에는 네. 유조선이 한 18대가 기다리고 있는데 18대가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 실을 수 있는 기간이 30에서 45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이란이 나오는 생산하는 석유를 저장할 수 있는 기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최소 43일 정도, 40일은 더 버틸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고의로 누출했을 것보다는 시설이 낙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네. 고의라면 뭐 시설이 있는데 고의도 고의라면은 완전히 주변 지역이 완전히 오염이 되는 건데요. 지금 그럼 고의라면은 지금 그 빨리 모든 작전을 만약에 고의라면 다시 이제 그 제거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 이란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네. 이 페르시아만이 공유하는 페르시아만이기 때문에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군 공격하기가 조금 좀 까탈스럽죠. 그럴 경우에는요. 네. 자, 호르무즈 해협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전 협상 이후 혹은 뭐 종전이 되더라도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이란이 계속 뭔가 자기들이 이걸 주도권을 가져가게 된다면 우리 입장에서 상당히 난독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이란이 페르시아 걸프 해협청을 신설하면서 호르무즈 통행세를 본격적으로 걷기 위한 준비를 마쳤어요. 그런 의도를 지금 충분히 보여준다고 보시는 네, 그건 거예요. 보이긴 하죠. 근데 네. 일단은 이란이 지금 계속 지렛대를 쓰고 있는 게 저는 1차적으로 이란의 목표는 미국이 물러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미국이 물러갈 때까지는 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야지만 유일하게 이란이 쓸 수 있는 유일한 지렛대입니다. 네. 미군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이란이 이걸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란이 미국에 대해서 쓸 카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카드이기 때문에 마지막 종전 카드로 가는 카드고, 근데 종전이 됐다, 미군이 물러갔다, 그럴 경우에도 계속 할 것이냐, 이제 그렇게 되면 국제사회 비판을 감안해야죠. 예, 만약에 이란이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을 자국의 영토처럼 거기를 뭐 파나마 운하나 수에즈 운하처럼 거기를 돈을 걷는다라는 얘기는 국제법을 완전히 위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늘 해왔던 게 국제법, 국제법을 해왔는데 스스로 국제법을 어기는 거기 되기 때문에 이란에 대한 비난이 엄청날 거고요. 그럼 다른 나라도 다 거둬야죠. 뭐 우리 조한범 박사님께서 장난말이라도 그렇게 하시던데 우리도 그럼 대한해협에서 거둬야 된다. 다 그런 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란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심할 거고, 그래서 저는 이 종전이 되면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이란이 지금처럼 그 200만 배럴당 1달러씩 뭐 이런 식으로 걷지는 못할 것이고, 다만 이게 이제 여러 오염 문제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한 국제 사회가 좀 관리비 정도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홍해에 들어가는데도 1년에 한 20억 달러 정도를 국제 사회가 지금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어 있거든요. 아마 그 정도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배 한 척당 뭐 200만 배럴이면 200만 달러 내는 거, 그거는 사실은 이란이 감내해야 될 국제 비난이 너무 클 겁니다. 어쩌면 협상 카드로 사용되는 이유일 수도 있을 텐데. 자, 그렇다면 그 안에 있는 배들 이야기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우리 나무호. 자, 사고 조사가 이어지고 있어요. 이란 내에서도 좀 원인을 놓고 엇갈리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지금 이거 외교부에서는 우리 주한 이란 대사의 말과 똑같이 이란이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고, 현문 수비대는 다소 다른 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느 말이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현면 수비대가 만약에 우리 배를 공격했다 하더라도 아마 우리 배인지 모르고 공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 우리는 이제 우리 배라는 걸 알고 있지만 모르죠. 이게 배만 보면. 예, 그렇죠. 배 선적으로서는 배 선적 파나마 선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파나마 거라고 생각해서 때렸겠죠. 만약에 그 우리나라 거라고 생각해서 때렸으면 그건 이란은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을 한 겁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사실은 한미 동맹이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압력을 견디면서도 호르무즈 해협에 개입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거는 뭐 한국을 밀어넣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정부가 현재로서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섣불리 이거를 누구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철저하게 조사를 끝난 다음에 그때 밝혀도 괜찮거든요. 굳이 지금 그거 가지고 누구 거다 지금 섣불리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원인을 일단 밝히고 나서 우리도 이제 이걸 실용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밝혀야 같습니다. 됩니다. 중국 배도 피격을 당했다는 소식이 있어요. 거기서는 그냥 우리 상황을 알지 못하잖아요. 거의 뭐 어떤 선박인지 국적도 알 수 없고 그런 상황인가 봐요. 그러니까 아마도 중국 배라는 걸 알았으면 공격 안 했을 가능성이 있을 텐데요. 아마 지금 현면 수비대 그 지역 해군과 본부하고 교신이 또 잘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업무에 충실한다 하면은 뭐 쏘는 거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휴전 가능성 아까 조금 전에 이제 마지막이긴 한데요. 자, 지금 상황 속에서 휴전 상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 지금 헤즈볼라도 레바논 쪽이랑 계속 무력 충돌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거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이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헤즈볼라하고 이스라엘의 관계는요, 이거는 이란전과 상관없이 계속될 겁니다. 그런데 다만 잠시 멈춘다면 이란이 이 종전의 조건으로 휴전을 얘기하면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절대 헤즈볼라는 상관없이 계속 공격할 거기 때문에 헤즈볼라와 연계하면은 휴전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일단 오늘 이 사안이 어떻게 지금 나오는지 또 미국 측과 이란 측의 이야기들 좀 관심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